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로봇 및 기기업종 담당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 아지넥 스택 좀 보도록 할 건데, 오늘 아지넥 스택이 이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로봇주 친구들 중에 대장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삼성전자가 로봇 보피스 9월달에 출시한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렌시스, SBB테크, 보핏의 감속기 납품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친구들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종목들도 삼성 로봇 관련주에 엮인 친구들이 또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뭐 램보 로보틱스라던가 뭐 에브리봇이라던가 아진 엑스텍이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삼성 로봇 관련주거든요. 보핏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의 로봇에 관련돼 있는 관련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보핏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삼성 로봇 관련주 친구들이 수혜를 오늘 좀 받았다. 그래서 아지넥스텍이 삼성전자의 스카라버 세트 단위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조금 더 삼성전자 로봇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상승 모멘텀과 수혜가 되지 않았는가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삼성전자양 산업용 매출로 인해 가지고 2024년 1분기에 작년 연간 대비 2배 이상 상승 모멘텀을 좀 보여줬었어요. 매출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관련주로 좀 꼽히고 있고, 또한 2분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실적 리뷰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진엑스텍을 보면은, 저번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아진엑스텍 리뷰가 좀 오래 됐었죠. 요날, 그 윗꼬리를 길게 단, 요날 6월 11일 날 마지막으로 리뷰를 했는데, 이때 나왔던 내용이 이제 삼성전자 이제 스카라 로봇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보여줬고, 그 이전에 3월달 이때도 같은 테마로 같은 내용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줬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매물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때 매물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 딱 추세 하단부 라인 요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주가가 여기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상승 이후에 윗꼬리를 달고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 밑에 추세 하단부 요 라인들을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요 라인들만 잘 지켜준다라면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여기까지 이제 원래 이 추세를 지켜주는 게 정상입니다. 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지수가 빠지면서 서킷 걸리면서 아진 X셋도 빠졌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V자 반등, 지수들도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아진 X텍도 다시 올라왔다. 오늘 이제 삼성 보핏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해당 추세 라인들을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오히려 이전에 지지를 받아줄 수 있었던 해당 매물대 라인들이 오히려 저항 라인들이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장기 입형들이 이렇게 모이는 요 라인들 있죠. 이 라인이자 매물대 라인들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 여기서 저항 라인들이 형성이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오늘 올라갔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한다면 바로 해당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보핏 9월 초에 출시한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보핏에 관련된 감속기 직접 납품하는 이덴시스, SBB테크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 뒤에 움직이는 친구들이 삼성전자 로봇 관련주 친구들이 움직였는데, 그 중에 이제 아진 엑스텍도 같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진 엑스텍이 삼성전자에 관련된 주로 엮여 있는 건 삼성전자의 산업용 로봇 납품을 본격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스카라 로봇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여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보다 관련주로 엮여서 테마성으로 상승을 해줬고, 간접적인 수혜로 오늘 수급이 좀 붙어줬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짧게 리뷰를 하자고 한다면, 이번 매출이 조금 뭐 긍정적이진 않아요. 1분기보다는 긍정적이지 않은데, 뭐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도 좀 적자가 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하지만 매출액이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분기별로 좀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2분기 실적을 보기 전에 우리가 연간 재무로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이제 매출액이 2023년 좀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분기별로 따져봤을 때 해당 부분들이 크게 올라오고는 있지 않다. 그래도 이제 2023년에 적자가 찍히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1분기, 2분기
요 1분기가 흑자가 찍혔기 때문에 적자만 안 나오면 2024년에 연간 흑자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번 실적은 좀 부정적이었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매출액이 한 60억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1억 찍혔고 당기순이익 쪽에서 한 2억 6천 정도 이렇게 찍히면서 영업이익이 좀 마이너스가 났고 당기순이익이 좀 마이너스가 났다. 그래서 2024년에 당기순이익 측에서는 흑자를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영업이익 측면이 좀 흑자가 돌아서는 모습들을 3분기, 4분기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연간 재무가 흑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영업이익이 좀 마이너스가 났지만 그래도 이제 기타이익,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으로 수익이 난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당기순이익 측에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1억이지만 당기순이익 측에서는 그나마 좀 손실폭을 감소할 수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작년 1, 2분기와 올해 1, 2분기를 따져봤을 때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매출적인 부분들이 많이 올라온다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없어서 차라리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영업이익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래도 외형 캐파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있지는 않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진엑스텍이 삼성전자 관련주로 테마성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이 좀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진엑스텍이 삼성전자의 산업용 로봇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 스마트 팩토리 쪽을 생각을 할 거면 이제 금리 인하 시점과 2024년 말과 2025년까지 좀 바라봐야 공장 증설이라던가 무인화 공정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좀 완성되고 거기에 납품을 좀 진행을 하니까 지금 당장은 실적적인 개선을 보기보다는 좀 더 실적적인 개선이 나올 거면은 기간적인 부분들이 좀 소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아진엑스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진엑스텍의 상승 모멘텀은 로봇 관련주, 삼성전자 로봇 관련주로 올라가거나 삼성전자 측에서 스카라 로봇 관련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이전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온 것처럼 한 번 더 보여줘야 또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요 매물대 뚫기가 강한 모멘텀이 있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아직 엑스텍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